암 치료가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역설, 암 치료의 성공이 낳는 위험, 종양 용해증후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암세포를 없애는 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너무 한꺼번에 또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우리 몸은 말 그대로 독성 물질의 홍수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로 성공이 위기로 바뀌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암 치료가 왜 역설적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독성으로 과부하에 걸리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또 응급 상황에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최신 의학의 발전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종양 용해 증후군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치료가 너무나도 성공적이라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양 용해 증후군, 줄여서 TLS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항암 치료가 너무 잘 들어서 암세포들이 막 동시에 펑펑 터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혈액 속으로 그냥 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정도로요. 이 현상 자체는요, 사실 꽤 오래됐어요. 100년도 더 전에 처음 알려졌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암 치료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TLS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걸 상상하시면 쉬워요. 거대한 댐이 갑자기 뻥 뚫리면서 그 안에 있던 독성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말이죠. 모든 건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치료가 성공해서 수많은 암세포가 동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이요. 세포 안에 얌전히 갇혀있던 물질들이 혈류로 터져 나오면서 아주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세 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첫째, 핵산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요산. 이건 신장을 공격해서 망가뜨립니다. 둘째, 세포 밖으로 쏟아져 나온 칼륨. 이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서 아주 위험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신장에 돌을 만들기도 하고 또 칼슘 수치를 뚝 떨어뜨려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특히 이 칼륨 수치가 정말 위험한데요. 혈액 1리터당 6.0mm를 넘어간다? 와, 이건 정말 초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결국 이 연쇄 반응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장이 급격하게 망가지고 심장이 멋대로 뛰다가 멎을 수도 있고 발작이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정말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TLS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요. 우리 의료진들이 이 무서운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미리 방어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할까요? 표를 보시면 버킨 림프종이나 급성 백혈병 같은 암들이 보이죠? 특징이 뭐냐면 아주 빨리 자라고 항암 치료에 또 엄청나게 빨리 반응하는 그런 혈액암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종양 덩어리가 크고 치료가 잘 들을수록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전략은 마치 잘 짜인 4단계 작전 같아요. 첫째, 환자의 위험도를 아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둘째, 엄청난 양의 수액을 투여해서 말하자면 신장을 계속 씻어내면서 독소가 잘 빠져나가게 돕는 거죠. 셋째, 가장 큰 문제인 요산을 약으로 컨트롤하고요. 마지막으로 피검사를 계속하면서 모든 상황을 정말 뚫어져라 감시하는 겁니다. 요산을 관리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약이 있어요. 알로프리놀은 요산이 아예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막는 일종의 방패 같은 약이에요. 반면에 라스브리케이즈는 좀 달라요. 이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요산을 직접 찾아내서 그냥 깨부숴버리는 뭐랄까 번개 같은 약이죠. 그래서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예방을 해도
혹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TLS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일단 TLS 위기가 닥치면 의료진의 최우선 순위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칼륨 수치를 어떻게든 낮춰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 이게 제일 급해요. 둘째, 칼슘 수치를 바로잡아서 발작을 막아야 하고요. 셋째, 신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아예 혈액투석을 통해서 피 속에 있는 독소를 기계로 직접 걸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인용문이 정말 중요한 변화를 딱 짚어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요산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는데 라스브리케이즈라는 강력한 약이 나오면서 요산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인 수치가 높아지는 게 신장에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와, 정말 의학이 발전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암 치료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관리하는 우리들의 방식도 당연히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효능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 나오는 표적 치료제들이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암은 TLS 걱정 안 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그런 암에서도 TLS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강력해질수록 그에 따른 반작용, 그 위험도 함께 커지는 거죠. 바로 이 인용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토클락스라는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강력함 때문에 예전에는 TLS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봤던 환자들한테서도 TLS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신약이 오히려 위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만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암 치료라는 눈부신 성공이 어떻게 역설적인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그 무기가 가진 엄청난 힘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현대 종양학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